대한민국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되기까지의 일화입니다. 아버지 손흥정과 어머니 기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춘천에서 오로지 축구만을 바라보면 자랐습니다. 손흥민은 친형인 손흥윤과 같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꿈꾸며 아버지 손흥정 밑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부안초등학교에서 손흥민을 훈련시키면서 매일 돌을 골라내고 매년 소금을 100포 이상씩을 뿌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초등학교는 잔디구장이 아니라 맨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훈련하면서 다칠까봐 돌을 골라내고 겨울에는 눈이 와도 문제없이 축구 연습을 시키려고 소금을 뿌리면서 아들 흥민의 축구 훈련을 위해 헌신을 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과 손흥민의 훈련은 단 하루도 거른 날이 없었고 훈련 강도는 손흥정 씨가 의붓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혹독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기억한 어려운 훈련은 운동장을 리프팅으로 3바퀴 도는 게 있는데 왼발로 한 바퀴를 돌고 오른발로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양발로 한 바퀴를 도는데 도중에 공을 떨어뜨리면 2바퀴를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손흥정이 강조한 훈련은 기본기 훈련이었습니다. 축구공 100개는 기본으로 대형 냉장고 박스에 채워온 축구공으로 매일 반복되는 슈팅 훈련까지 기본기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에서도 손흥민은 축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법을 배우자마자 축구를 시작한 손흥민은 컴퓨터 게임이나 장난감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축구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흥민이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겠다 말했는데 손흥정은 축구를 전혀 시킬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축구 선수로 가는 길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자신만큼은 더 편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흥민이가 죽어도 하겠다라고 말하자 손흥정은 2번을 물어보았고 결국 손흥정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축구가 좋았고 졸업사진도 축구 유니폼을 입고 찍을 정도로 축구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손흥정에게 손흥민을 훈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때 프로축구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손흥정은 손흥민이 14세가 되어서야 축구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축구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손흥민은 절정에 오른 축구 기본기를 바탕으로 FC 서울 유스클럽을 거쳐서 2009년 독일 함부르크 SV 유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나날이 실력이 늘어갔고 마침내 함부르크 SV와 첫 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0년 10월 18세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장식을 했고 연이은 활약을 했지만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체중 관리를 하지 못한 체중 증가로 소속팀 복귀 후 벤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손흥정은 지옥 훈련을 강행하게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바로 훈련장으로 가서 슈팅 1000개를 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쉬다가 오후에 나가서 손흥정이 가르치는 나이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휴가 기간 내내 고강도의 훈련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쉬고 훈련을 해서 살을 뺀 뒤 독일로 돌아갔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티스가 손흥민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손흥민은 2자릿수 골맛을 맛보며 맹활약을 펼치고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손흥민을 원하는 구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리버풀과 토트넘이 있었는데 2015년 손흥민의 행선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독일 무대에서부터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었고 영입하려고 했지만 토트넘에게 뺏겼습니다. 몇 년 후 또다시 영입 시도를 했지만 토트넘이 극적으로 4위 순위에 올라 챔스에 올라가게 되면서 영입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적료 3천만 유로를 기록한 손흥민은 토트넘과 5년 계약을 했고 등번호 7번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선덜랜드 원정 경기에서 프리미어 리그 첫 데뷔전을 가졌지만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 교체되었던 손흥민은 온갖 비난을 받으며 첫 데뷔전을 치르고 한동안 선발 출전도 하지 못한 채 교체 출전을 하면서 벤치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다시 독일 리그로 가려고 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붙잡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각성한 손흥민은 경기력이 서서히 나아지고 자주 선발 출전하여 골과 어시스트를 차츰 기록하면서 점점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활약에 은쿠두,
라멜라, 은지, 에드워즈, 얀센, 알리 덴벨레, 시소코, 와냐마 선수들의 출전이 줄어들 정도로 손흥민의 입지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때부터 손흥민, 해리 케인, 알리, 에릭센 위주로 포메이션이 돌아갈 정도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손캐 듀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손흥민 절대적 라이벌이었던 에릭 라멜라는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손흥민에게 밀려 교체 벤치로 주전 경쟁에 밀리게 됩니다. 에릭 라멜라는 결국 라리가 세비야로 이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감독을 걸쳐서 21-21 시즌 콘테 감독이 토트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리버풀의 살라와 프리미어 리그 공동 득점왕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5대 리그 득점왕 기록을 세우고 팀을 4위로 올려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1등 공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토트넘은 한국에서 프리시즌 후 8월 6일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가졌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골을 못 넣었지만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다는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좋은 징조입니다. 토트넘은 항상 손흥민과 케인에게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손흥민에게 남은 과제는 우승 트로피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다른 구단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